1994년 여름, 부산 자갈치 시장. 젊은 어부 태주는 그물에서 검은 진주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진주를 둘러싼 욕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었다. 2024년 10월, 서울 종로구 한 골목. 환갑을 앞둔 태주는 낡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30년 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검은 진주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함께 돌아온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첫사랑 미숙이었다. 태준 씨, 오랜만이야.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목소리에 태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미숙아, 정말 너야? 어떻게? 너는 분명 그때 죽었다고 생각했지.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지난 30년 동안. 미숙은 태준의 고물상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태준과 미숙이 찍은 사진도 있었다. 태준 씨, 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암이야.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그럼 왜 이제 와서? 검은 진주 때문이야. 그 진주에 얽힌 진실을 알려주러 왔어. 미숙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그 검은 진주가 들어있었다. 이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들어봐, 태준 씨. 1994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그때 우리는 20살이었지. 너는 아버지의 어선을 이어받아 어부가 되었고 나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어. 태준은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렸다. 새벽 4시 배를 타고 나가는 시간들. 미숙이 방파제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들. 그런데 내가 그 검은 진주를 발견한 날 모든 게 달라졌어. 진주상 박 사장이 5천만 원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그 돈에는 조건이 있었어. 박 사장의 진짜 정체를 알면 절대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을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사장은 일본 야쿠자와 연결된 밀수업자였어. 그 진주는 단순한 진주가 아니라 불법 자금을 숨기는 수단이었던 거야. 태준의 기억 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 사장이 유독 급하게 거래를 서둘렀던 이유, 현금으로만 거래하겠다던 고집. 그럼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맞아. 박 사장의 정체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위험에 빠진 것도. 그날 밤 기억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1994년 5일, 광복절이었다. 너는 내게 프러포즈하려고 했었지. 검은 진주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자고. 그런데 너는 오지 않았어. 다음 날부터 연락도 안 되고. 미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에 박 사장 부하들이 우리 집으로 왔어. 입 단속 못하면 너희 둘 다 바다에 빠뜨린다고 협박했지.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어디로? 서울로 갔어. 이름도 바꾸고 과거도 모두 지우고 박미영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지.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 함께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 그리고 미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이미 임신 중이었거든. 태준의 세상이 흔들렸다. 숨겨진 아이, 임신이라고? 우리 아이, 준석이라고 이름 지었어.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자신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온 미숙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준석이는 지금 어디 있어? 의사야.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부였다는 것도 부산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랐지. 미숙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30대 남성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젊은 시절 태준과 닮아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준석이가 아버지를 만났으면 해서. 그리고 미숙이 검은 진주를 태준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것의 진짜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진주가 뭐가 특별한 거야? 미숙은 진주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특수한 방법으로 진주를 열어 보였다. 놀랍게도 진주 안에는 작은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었다. 이건 1990년대 초
일본 야쿠자들이 한국에서 자금 세탁을 할 때 사용했던 장치야. 이 칩 안에는 거대한 비자금 계좌 정보가 들어있어. 태주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에 현기증을 느꼈다. 그럼 박 사장이 5천만 원을 준 건 이 정보 때문이었어. 하지만 박 사장도 모르는 게 있었지. 이 계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미숙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부산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박 사장은 사실 이 연쇄 살인범의 공범이었어. 그리고 이 계좌 안에는 피해자들에게서 뺏은 돈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살인자들의 비자금이야.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고물상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다. 미숙아, 뒷문으로 나가자. 빨리. 태주는 미숙의 손을 잡고 고물상 뒷문으로 향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준석이한테 가야 해. 이제 그 아이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검은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미숙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당직 의사가 물었다. 태주는 한순간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내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걸어왔다. 바로 준석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석은 미숙을 보며 당황했다. 그리고 태준을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미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석아, 내 아버지야. 준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30년간 궁금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버지라고 하셨나요? 태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병원 개인 병실. 미숙의 상태가 안정되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정말 어부셨어요? 준석이 어색하게 물었다. 자갈치에서 제일 성실한 어부였지. 네, 어머니도 그때는 시장에서 제일 예쁜 처녀였고. 미숙이 약한 미소를 지었다. 이 사람, 아직도 말이 그래. 준석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 왜 이제야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준석아, 미숙이 힘겹게 말했다. 사실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 따르고 있어. 그 검은 진주 때문에.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낮에 봤던 정장 남자들이 병원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태준이 재빨리 일어났다. 준석아, 내 어머니 모시고 다른 곳으로 피해. 아버지는요? 내가 시간을 벌게. 가. 태준은 복도로 나가 두 남자와 마주했다. 김태준이지. 10년간 잘 숨어 살았군. 누구냐? 너희들? 박 사장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걸 찾으러 왔어. 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 사장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검은 진주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다. 그 진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도 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야. 유산이라고. 그건 살인자들의 돈이야. 상관없어.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야. 태준과 박 사장의 아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병원 복도에 비상벨이 울렸다. 병원 보안팀과 경찰이 도착했을 때 태준은 박 사장의 아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30년간 항구에서 단련된 그의 체력은 아직도 강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미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중요한 증언을 했다. 저는 30년간 숨어 살았던 증인입니다. 1994년 부산 연쇄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미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꺼냈다. 이 테이프에는 박 사장이 살인을 지시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30년 전 제가 우연히 녹음한 거예요. 박 사장의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진짜야? 그리고 이 검은 진주 안의 계좌 정보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었다. 박 사장의 아들은 구속되었고 10년 전 미해결 사건들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태준, 미수, 준석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석이 처음으로 태준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니야, 고생한 건 내 어머니야. 혼자서 널 키우면서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30년간 우리를 잃고 사셨으니까. 태준은 준석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굵은 어부의 손과 섬세한 의사의 손이 만났다. 준석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가 저를 잘 키우셨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미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한 달 후, 태준은 부산의 고물상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준석이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준 것이었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면서 어머니 병원 치료도 도우실 수 있어요. 고맙다, 아들아. 미숙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의료진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지만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태준은 매일 병원에 가서 미숙을 돌봤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그는 정성껏 미숙을 간병했다. 태준 씨, 후회되지 않아? 평생 혼자 사는 게 익숙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꿈꿔왔던 삶이야. 검은 진주 안의 계좌에서 나온 거액의 돈은 모두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되었다. 태준과 미수, 준석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30년 전 그 진주가 우리를 헤어지게 했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해줬네. 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도 줬고. 미숙이 덧붙였다. 준석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었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미숙의 상태가 놀랍게 호전되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다. 어머니, 이번 검사 결과 정말 좋아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준석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이야.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사랑의 힘인가 봐요. 준석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오신 후로 어머니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태준과 미숙은 병원 창밖으로 피어나는 벚꽃을 바라보았다. 태준 씨, 우리 부산에 가볼까? 부산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자갈치 시장도 보고 준석이한테 아버지 고향도 구경시켜주고. 준석이 손뼉을 쳤다. 좋아요. 저도 아버지 고향이 궁금했어요. 부산역에 도착한 세 사람은 먼저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장의 활기는 여전했다. 아버지, 예전에 어머니와 자주 오셨어요? 네, 어머니가 여기서 제일 유명한 생선 가게 딸이었어. 어머, 그때 그 박태준이야. 한 상인이 태준을 알아보고 반겼다. 김 사장님, 어떻게 저를 잊을 수가 있나. 미숙이랑 그렇게 알콩달콩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둘 다 사라져서 모두들 궁금해했어. 태준은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다. 상인들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이야, 그럼 이 청년이 태준이 아들이구나. 아버지 판박이네. 준석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와 뿌리를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진영대교를 걸었다. 태준과 미숙이 30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었다. 준석아, 여기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했었어.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어떡해요? 태준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검은 진주를 반지 대신 주려고 했어. 로맨틱하네요. 준석이 웃었다. 태준은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새로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미수가 30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청혼할게. 나와 결혼해 줄래? 아버지, 준석이 감동해서 소리쳤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 결혼식 전날 밤, 태준과 미숙은 부산 해변에 나갔다. 손에는 그 유명한 검은 진주가 들려 있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바다로 돌려보내자. 원래 있던 곳으로. 태준은 검은 진주를 바다를 향해 던졌다. 달빛 아래 진주가 반짝이며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태준 씨,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30년의 아픔과 그리움이 모두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사랑은 때로 긴 시간의 시험을 받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태준과 미숙은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진주 하나가 만들어낸 운명의 소용돌이, 그 속에서 가족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 텄습니다. 태준과 미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바다라도 사랑의 힘이 있다면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